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후백제 견훤의 아들 신검, 아버지를 배신하고 몰아내 자기가 왕위를 차지한 천하의 불효자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과연 그럴까?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견훤의 후백제가 굉장히 강력했었죠. 얼마나 강력했냐면 삼국유사에 이런 내용도 있을 정도예요. 삼국유사 936년 정월에 견훤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늙은 아비가 신라 말년에 후백제를 세운 지 여러 해가 되었구나. 헌데 고려, 우리 백제의 병사가 고려 병사보다 배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리하니 아무래도 하늘이 고려를 돕는 것 같다. 하니 고려 왕에게 귀순하여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삼국유사도 고려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좀 보정해서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얘기긴 하죠.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진 않은데 여하튼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연도도 이상해요. 936년 이 연도도 나올 수가 없는 연도거든요. 실제 역사 흐름을 볼 때. 그건 좀 뒤에서 얘기하고 근데 좀 중요한 건 여기서 후백제의 병사가 고려의 2배다 이런 말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후백제가 한창 잘 나갈 때 얼마나 기세가 좋았는가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왕건은 궁예라는 최고의 벽을 무너뜨리고도 아주 오랜 기간 견훤이라는 또 다른 벽 앞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고려와 후백제가 아주 일진일퇴를 했는데 근데 운명의 935년 엄청난 일이 터집니다. 바로 견훤 아들 신검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삼국유사 어느 날 견훤이 잠자리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멀리 궁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견훤이 외치자 장남 신검이 견훤 앞에 나타났다. 견훤, 뭐냐? 신검, 임금님 아버지 께선 이제 연로하시니 나라와 군의 업무에 심히 어둡게 되셨습니다. 이에 이 맏아들 신검이 새로운 왕이 되려 하니 지금 듣고 계신 이 소리는 저 신검의 왕이 됨을 기뻐하는 여러 장수들의 축하 함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검은 바로 아버지 견훤을 사찰 금산사로 옮기고 파달 등 30여 명에게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견훤을 하루아침에 신검이 왕위에서 쫓아냅니다. 이른바 신검의 난이죠. 아버지를 상대로 정변을 일으켰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패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오랜 세월 오로지 신검만 비난을 당해왔어요. 근데 삼국유사 이 신검의 난 바로 이후 부분에 굉장히 기묘한 노래가 하나 나옵니다. 당시 이러한 동요가 사람들 사이에 불려졌었다. 불쌍하구나 완산의 아이 아비 잃고 눈물 흘리네. 이런 노래가 사람들 사이에서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완산의 아이 하고 아비, 일단 신검이 견훤을 몰아낸 정변 직후에 이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신검이 완산의 아이 그리고 견훤이 아비 아버지 이렇게 딱 1차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럼 너무 궁금한 거죠. 지금 신검이 자기 좋다고 자기 왕 하자고 견훤을 몰아낸 걸로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울죠 신검이? 아비 잃고 이건 잃은 게 아니죠. 지금 자신이 아버지를 스스로 몰아낸 거죠. 잃은 게 아니고. 근데 왜 잃었다고 하고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완산의 아이는. 당시 사람들은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1000년 넘게 우리가 잘 몰랐던 무언가 슬픈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삼국사기를 좀 보죠. 대체 신검은 왜 아버지를 몰아낸 거냐? 삼국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훤의 넷째 아들 금강은 키가 크고 지혜가 많았으므로 견훤이 특히 아껴서 그에게 왕위를 전하려 하였다. 지금 장남인 신검을 건너뛰고 한참 동생인 금강한테로 왕위를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에 금강의 형이었던 마지 신검 및 양검, 용검 등의 형제들은 깊은 번민에 빠졌다. 당시 양검은 강주도독, 용검은 무주도독으로 있었는데 오직 신검만이 아버지의 곁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삼형제하고 견훤이 아끼는 넷째 금강하고 갈등 구도가 성립을 했다. 근데 그 이름을 보면요. 신검, 양검, 용검, 돌림자가 똑같죠. 근데 넷째 금강은 돌림자가 다릅니다. 이쪽 그룹과 금강과는 무언가의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지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머니가 달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다르다는 건 외가 즉 배경, 백그라운드, 호족이 달랐을 것이다 라는 점. 이게 사실은 상당히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게 견훤도 본인 자신이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지만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세를 형성할 수는 없으니 호족 가문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한 가문하고만 결혼을 하기는 세력 형성에 한계가 있죠. 복수의 가문과 결혼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A 가문 부인과 낳은 아들, B 가문 부인과 낳은 아들 이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신검과 금강의 대결 혹은 견훤과 신검의 대결 이런 거라기보다는 후백제 내 기성 호족 가문들 간의 지역 내 패권 대결이다. 이 갈등은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기록에는 그냥 견훤이 금강 자체를 예뻐해서 이 문제가 다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견훤이 이쪽 외가 즉 신검 어머니 가문 이쪽 이 싫어졌거나 아니면 금강 어머니 쪽 가문 그쪽이 더 좋아졌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여기서 한 인물이 또 사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찬 능환이라는 인물입니다. 한국사기 이찬 능환이 양검, 용검이 있는 강주, 무주에 사람을 보냈다 하여 그들과 함께 모의 하더니 이어 신덕, 영순 등과 함께 신검에게 권하였다. 이리하여 난을 일으켜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금강을 제거한 후 신검은 대왕을 자칭하게 되었다. 지금 보면요. 일단 금강이 각광받으니까 신검, 양검, 용검이 번민하긴 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모반을 모의 시작한 1번 타자는 능환이라는 인물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 삼형제 번민 중 근데 1, 능환이 양검, 용검에게 먼저 접촉을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순, 신덕 등도 영입해서 그들을 싹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신검에게 컨택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 0, 1, 2, 3 순서예요. 이걸 보면 신검의 난을 뒤에서 제일 먼저 발휘한 건 신검이 아니고 양검, 용검도 아니고 능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반의 주인공이라고 알고 있던 마지, 신검은 이 사람들을 능환이 싹 다 설득시켜 가지고 몰아서 제일 마지막에 찾아간 게 신검이라는 것이죠. 기록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신검의 난이 아니라 능환의 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난이 실질적 능환의 난이라는 강력한 방증 중 하나가 고려사를 보면요. 나중에 왕건이 후백제와의 최종 대전에서 승리하고 멸망시킨 후에 이 네 핵심 인물 신검, 양검, 용검, 능환 이 넷 중에 즉결 처형한 게 능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능환에 대해 왕건이 직접 건넨 말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고려사 왕건 처음 양검 등과 함께 모의를 꾸며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자는 바로 너 능환이었다. 신하된 자의 도리가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라 꾸짖으니 능환은 아무 말도 하질 못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능환이 견훤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양검, 용검은 즉결 처형은 안 하고 유배를 보냈다가 죽였다 라고 고려사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신검에 대한 처분인데 굉장히 우리 상식과는 다른 내용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고려사 신검이 왕위를 찬탈한 것은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죄가 두 아우보다 가볍고 또 항복해왔기에 특별히 형을 면하고 관직을 내려주었다. 지금 보면 신검은 왕위를 찬탈한 게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협박은 뭡니까?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다는 거죠. 능환은 즉결 처분이었는데 신검은 무려 관직까지 하사받습니다. 이제 우린 삼국유사에 나온 그 기이한 노래가 왜 사람들 사이에 불려지게 되었는지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구나 완산의 아이 아비 잃고 눈물 흘리네. 신검은 사실은 이용을 당한 것에 가깝지 않겠느냐. 아버지를 몰아내는 그 일당들에게 떠밀려 들어가면서도 사실 신검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실 신검은 왕위의 욕심이나 아버지를 몰아낸 폐륜 불효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잃게 된 불쌍한 한 아이에 불과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철저히 잊혀진 채
오로지 권력에 눈이 뒤집혀 아버지를 몰아낸 천하 불효자로만 후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장남인 자신을 냅두고 어머니도 다른 한참 동생 금강을 왕위로 세우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어 불안하던 차에 그러한 지부 내부 권력 갈등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가 차기 최고의 권력자가 되려 한 능환의 주도하에 고려사에서는 신검이 협박을 당해서 한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협박은 능환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럼 그 협박이란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면 신검님, 우리가 견훤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가세해 주시지요. 신검, 어? 아버지를? 아니,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뭐 안 하신다면 좋습니다. 이미 신검님의 동생인 양검, 용검님도 우리 편이 다 된 마당에 차기 왕 해줄 사람은 신검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 또 다른 동생이 왕이 되면 그 형을 그대로 고이 냅두기는 어렵겠죠. 어떤 동생이 왕이 되건 간에. 뭐 금강도 없애는 마당에 신검이라고 동복 형제라고 못 없앨 건 또 뭐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이쪽에서 쓱 풍기면 그럼 신검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요. 가만히 있어도 가담 안 해도 큰일 나는 건 마찬가지니까 자기한테. 이미 이들이 결심을 굳힌 상태라면 상당한 진퇴양난의 상태. 근데 이 모반이라는 게요. 한 번 작업이 착수가 되면 캔슬이 안 돼요. 힘들죠.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되면 2판, 4판입니다. 하다가 중단하면 근데 시도를 했었다는 게 나중에 정보라도 새 나가서 사실 쟤들 모반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게 나중에 왕 귀에 들어가면 작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착수되면 끝까지 고고싱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상 이들이 제일 마지막에 찾아간 게 신검이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찾아갔다는 것은 찾아갈 때는 이미 이야기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버린 게 아니냐. 호랑이 등에 타서 이미 출발한 거다. 근데 그때 돼서 신검이 그제 와서 야 하지 말자 이러면 그게 되겠느냐. 그렇게 신검이 얘기하면 그때 신검을 고이 냅둘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나라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신검은 왕이 되느냐 아니면 목숨을 버리느냐. 이제 와서 그렇다고 견훤한테 밀고 하는 것? 밀고 해봐야. 근데 견훤은 지금 어차피 자신이 아닌 금강을 왕으로 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밀고 해봐야 또 그것대로 얻을 게 없어 보이고. 그래도 여튼 저튼 결과적으로 배신에 가담했으면 어쨌든 불효자는 맞네. 맞긴 맞죠. 맞는데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참 yes or no 흑백 논리로만 퉁치기에는 참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그 노래뿐만이 아니고요. 삼국유사에 또 이런 이상한 대목도 같이 나옵니다. 다들 이건 그냥 잘 놓치는데 지금 신검이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가뒀다. 근데 그곳을 30명이 지키겠다. 아니 일국의 전 왕을 고작 30명이 지켜? 아니 견훤이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맥을 쌓아온 인물인데 30명 정도 지키는 곳은 견훤 친구가 한 100명만 몰고 가서 털어도 쉽게 구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견훤은 탈출을 합니다. 삼국유사 견훤은 4월이 되자 술을 빚어 지키는 군사 30명을 취하게 하고는 탈출하였다. 지금 술 먹여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허술하죠. 일국의 왕좌를 다투는 대결의 결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으리만치 허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후에 바로 최후의 승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삼국유사 태조 왕건은 부하들을 지켜 바닷길로 가서 견훤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술 먹여서 탈출한 이후에 금성 나주로 가고 거기서 왕건의 부하들이 미리 배에 대고 있다가 딱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황상 갑자기 탈출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금산사로 왕건의 수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리 계획을 사전에 짰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술 먹이고 헬렐레 탈출 이것도 황당하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금산사의 경계는 너무나도 허술했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획 다 짰다. 라는 방증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대허술한 경계, 새로운 왕 신검이 이 탈출을 못 막은 거냐 안 막은 거냐. 혹시 신검이 금강,
견훤을 치겠다는 이들의 강경한 뜻을 누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그래도 그나마 이들 중에는 가장 남아 있어서 아버지의 탈출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견훤을 잃으면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크니까 과연 일부러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비가 30명이 뭐냐, 거기다가 술 먹고 다 뻗어서 놓쳤다, 이건 뭐 게다가 탈출하니까 왕건 수하들이 딱 배에 대기하고 있었다. 정치적 정무적으로 계산하면야 당연히 아버지를 왕건에게 뺏기는 건 말이 안 되죠.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인데, 다만 혹시 아들로서, 정치인이 아니라 아들로서 후백제 내에 아버지 견훤이 계속 있다가는 능환 등 이쪽 패거리에 의해 언제 어떤 더 심한 험한 일을 겪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강도 없앤 마당에 목숨도 충분히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아버지의 탈출을 방조했던 건 아닐까. 최후의 효심? 만일 그렇다면 신검이 천하의 불효자 폐륜아는커녕 오히려 아들들 중에는 유일하게 효심이 남아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불쌍하구나. 완산의 아이, 아비 잃고 눈물 흘리네. 아버지를 잃고 눈물 흘렸던 불쌍한 아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는 아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 그게 아니라면 대체 그 대허술한 경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그러나 설사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효심이었다고 한들, 그렇다고 친들 견훤이 그걸 고마워했던 것 같진 않아요. 항복사기 견훤 왕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신 견훤이 왕건 대왕 전하께 투항한 것은 전하의 위엄을 빌어 역적인 제 자식을 베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신병을 빌려 주시면 여한이 없겠나이다. 그리고 고려가 후백제로 쳐들어가죠. 이 마지막 대결에서 대패한 후백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삼국사기에서의 전후 처리는 아까 고려사랑 비슷해요. 태조 왕건은 능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능환을 질책하고 그의 목을 베라 명했다. 실질적으로는 신검의 난이 아니라 능환의 난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보여지는 대목이죠. 신검에 대해서는 왕위를 차지한 것은 남의 협박에 의한 것일 뿐 본심이 아닐 것이라 여겨 특별히 면제시켜 주었다. 한국사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혹은 삼형제 모두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살려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처형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는 거죠. 보통은 이걸 일단 능환을 먼저 즉결 처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순차적으로 정리했던 것 아니겠느냐. 아무리 능환이 모든 근원적 원흉이라고 해도 결국 이들은 다 최대 경쟁국의 왕자였던 사람들이니까 계속 살려둬 봐야 좋을 게 없다라고 해서 정리를 한 것 아니냐. 신검은 과연 권력의 눈이 뒤집힌 천하의 불효자였을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불효를 하고도 근데 그 불효자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역사라는 파도에 휩쓸려버린 나약한 인간이었을까? 불쌍하구나. 완산의 아이. 아비 잃고 눈물 흘리네. 아버지도 잃고 나라도 잃고 자신도 잃고. 역사는 결국 한 명의 승리자와 그 뒤에 수백, 수천, 수만의 불쌍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서사시이죠.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견훤은 신검의 배신을 크게 원망했었던 모양입니다. 왕건의 손을 빌려 승리하고도 우라병에 걸려 세상을 떴다라고 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어요. 견훤의 마지막은 그랬다. 혹시 자신에게 마지막 배려를 해준 불쌍한 아들의 마음이 있었을지, 있었다면 견훤은 과연 그 아들의 마음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알았어도 워낙 큰 배신을 당한 터라 그 분노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인지. 근데 견훤이 이런 배신을 당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류의 사람은 또 아니었던 거죠. 일평생 전장을 누벼온 역전의 무골이 그런 패배와 낙담을 그냥 맥없이 받아들일 리가. 그래서 기질상 복수는 해야 했어도 아들을 공격하는 그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완산의 아이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아버지도
역시 눈물을 흘렸겠죠. 사실 거대한 운명이란 파도 앞에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소중한 걸 잃고 난 이후에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길었던 후삼국 시리즈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다음 편은 또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재밌는 테마 새롭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